자, 제목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시험 대비니까. 시험 대비 겸 2학년 지구학원 예습이기도 하고요. 뭐 선행 아니냐? 뭐 깔 테면 까. 몰라, 나도. 금요일반에서도 그냥 이제 선행 내용이라도 하려고요. 예. 내 얘기 할 건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선행이구나. 그죠? 어차피 너네 학원 가봐야 이 내용 가르쳐 줄 만한 사람도 잘 없어. 알았어? 여기서 그냥 하고 치워. 알았어?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조장됐다 그러면 씨발 내가 그만둘 수밖에 되겠나. 그거밖에 없죠? 기말 대비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각 변동과 한구조론입니다. 시간이 되면 그 얘기도 좀 할 건데요. 지각 변동 현상을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최초에 나왔던 거는 그냥 막 이러저러 막 잡설 다 빼고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베게너에 의한 대류기동설. 그 대류기동설은 처음으로 땅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던졌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나름 움직였다라는 흔적은 찾았어요. 그게 되게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은 항상 왜, 어떻게 이런 게 정량적으로 좀 표시가 돼야 돼요. 정성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움직였다라는 증거는 정량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류기동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지질학자들이 그 베게너 발표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베게너가 지질학자가 아니거든요. 지질학계에 쉽게 얘기하면은 비전문가가 전문가 집단들한테 한 방 먹인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류기동설을 베게너가 발표할 당시에는 수많은 지질학자들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대를 많이 했는데 아마 속으로는 씨발 대단하다, 엿됐다, 와 저거다 이래 생각은 했으나 베게너 자체는 반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흐름상. 그러다가 베게너의 본업은 뭐였냐면 기후학이에요. 날씨. 근데 그 기후학 중에서도 앞에 고자를 붙입니다. 고기후학. 그러니까 현재의 날씨가 아니고 과거의 날씨를 추정하는 거죠. 과거의 환경을 추정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질학과 좀 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즉 빙하를 연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층을 연구한다거나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다가 베게너가 이제 본업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유명을 달리했어요. 죽었어요. 북극 가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죽었겠죠.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멘틀 대류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멘틀 대류설은 다 맞지는 않아요. 좀 허황된 얘기이기도 해요. 나오자마자 잘못됐다라고 까이기도 많이 까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하나 가져요. 뭘 가지느냐? 지각의 운동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어디서 찾았다? 지구 내부의 움직임으로 그 근거를 둔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서 헤스하고 디에츠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 둘이가 우리나라에 한창 6.25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나라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잠수함 때려잡으려고 만들었던 음향 측심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음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건데 잠수함 기술 공정은 독일이 더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잠수함 때려잡으려고 만들었던 음향 측심기가 전쟁 끝나고 나니까 별로 써먹을 데가 없지. 그거를 어디에 써먹었느냐? 해저 지형을 관측하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어낸 바에 의하니까 뭐가 있었냐? 그 바다 밑에 세계가 물만 걷어내면 뭐하고 똑같아? 대륙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만 대륙하고 다른 구조, 대륙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구조가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육지에도 화산은 있지. 근데 화산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화구가 길게 연결돼 가지고 전체가 텐트처럼 이렇게 쫙 펼쳐진 형태의 구조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들어봤을 겁니다. 1학기 때 해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해령의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해저 지각이, 해저 땅덩어리가 해령을 통해서 마그마가 기어 올라와서 이렇게 뻥 터지는 게 아니고 나오자마자 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식어버리겠죠? 마그마가 식으니까 뭐가 된 거야? 돌이 되죠. 돌이 곧 뭐다? 암석이고 암석이 곧 지각입니다. 맞아요? 그럼 자꾸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고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으면 기존에 있던 놈은 어떻게 될까?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 밀려나겠죠. 밀려나겠죠. 맞아요. 따라서 해저 지각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있다?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넓어지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즉 지각이 뭐한다?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저 확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다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판구조론이라는 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앞서 있었던 모든 이론들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하고 모아서 다만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접근하고. 그래서 그 판구조론에 의해서 지각 변동,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됐나? 최근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쯤 가면 좀 배우게 되는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살짝 언급 만만짝 보여주고 안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플룸 텍토닉스라고 해서 플룸이 뭐냐면 이거야. 일종의 그 만화 웹툰 같은 거 보면 말풍선 있죠. 말풍선을 플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름 같기도 하고 구름과 같은 구조는 가진데 약간의 그 기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론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지각 변동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그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거는 무슨 이론으로 설명을 하겠다. 판구조론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지각 변동의 종류는 2학년 돼서도 어차피 4종류밖에 안 해요. 몇 종류? 4종류인데 외워도 좋아. 알았어요? 지화조조. 따라해봐. 뭐라고? 지화자. 뭐 약간 무슨 그런 구령 같지? 외우기 쉽죠? 뭘까요? 그렇죠. 지진. 화산. 2개만 이해되지? 그래서 1학년 때는 2개만 하면 돼. 됐어? 그럼 뒤에 조조 있었죠? 조조는 조산운동. 나머지 하나가 조륙운동인데요. 이 두 내용 중에 조산운동은 앞에 지진과 화산을 포함합니다. 됐죠? 그래서 조산운동이라는 개념은 아마 지구가 원에서 건드릴 확률이 높고요. 조륙운동은 행간에서는 지구가 원에서 잘 안 나오고 지구가 2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인식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진하고 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화산 공부할 때 뭐를 좀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는지 축약해서 그것만 좀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뭐부터? 정의는 2개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나서 말로 설명합니다. 잘 들어. 일단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각 변동은 에너지원이 어디지? 근본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아무런 상관없고
달의 기조력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일단 응축되고 누적됩니다. 됐나? 그러니까 어딘가에 몰려요. 근데 몰릴 때 얘가 두 가지 형태로 몰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열 에너지로 누적될 수 있고요. 뭐라고? 열 에너지. 또는 물리적 응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응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응력이 뭐냐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얘를 내가 힘을 준다. 그럼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되지. 휘게 되면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돼? 돌아오잖아. 모양이. 이때 변형되어서 돌아오는 이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탄성 에너지고, 보통 고체가 휘어서 돌아오게 되는 이 힘을 응력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응력이라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이나 혹은 판이 변형이 일어나. 뭐가 일어난다고? 에너지가 눌려가지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게 모여가지고 변형이 일어났어요. 변형이 일어나니까 무슨 에너지가 누적되고 탄성 에너지가 누적된 경우다 이 말이야. 됐어요? 알겠나? 또는 자꾸 뭔가 누르게 되면 계속 때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가 누적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타고, 어쨌든 지각 밖으로, 지표 밖으로 분출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응력을 발생시키는 탄성 에너지로 누적되다가, 그때로 클라이막스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툭 끊어질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제일 예시로 들기 좋은 게 이거겠지. 이거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지. 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탕 하고 끊어지잖아. 끊어지면 휘어진 상태가 펴지나. 끊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 펴지죠. 그러면 슬로우 비디오로 돌린다고 생각해봐. 막 휘어져 에너지가 있는 힘껏 요 휘어진 부분에 모여 있다가 탕 끊어지는 순간, 깨지는 순간 펴지면서 뭐 하면서 이게 툭 끊어지면 손에 뭔가 드슥 하잖아. 아씨 아파. 여기 깨진 건 여긴데 양쪽 손에서 고통을 느끼지. 그게 뭐냐면 진동이 전달된 거예요. 됐나? 즉 누적된 탄성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돼서 지각을 따라서 파동의 형태로, 무슨 형태로? 그래서 지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파동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지진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둘의 공통점은?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하는 현상. 모양 변형에 의해 탄성 에너지가 주변으로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산에서 닥치고 암기하셔야 될 거. 내가 보니까 유진쌤이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맞나? 지구학 시간에. 수업 안 하나? 내가 보니까 활동지 어마어마하게 막 준비했던데.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 정도까지 잘하면 애들 죽지 싶은데 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하시라고 했어요. 예. 간만에 그렇게 열정이 많은 선생님 처음 봤습니다. 내처럼 이래 열정이 별로 식다 못해 거의 얼음처럼 굳어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뭐지, 씨발. 갑작스러니. 첫 번째, 화산의 종류. 이건 내가 참 가르쳐 주기 싫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화산의 종류. 왜냐하면 우리가 화산을 볼 기회가 그렇게 없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본다 칩시다. 제주도 한라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남북 분위기로 봐서는 백두산도 뭐 못 볼 건 아니잖아. 바타 칩시다. 두 개 보고 나서 한라산이네. 백두산이네. 끝. 쟤는 왜 저래 생겼고 얘는 왜 이래 생겼지? 이딴 생각을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하와이 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하와이 근처에 가면 킬라우에 화산이라고 있어요. 됐니? 근데 걔는 화산의 모양이 눈에 안 보여요. 왜? 바다 밑에서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로 용암을 계속 울컥울컥 쏟아내고 있습니다. 폭발력이 아니고. 됐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과 다른데 뭐 이딴 생각을 잠깐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왜 그러지? 씨발 머리야 이제 안 하잖아. 머리가 안 아프죠.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내용은 수능을 내시는 우리 참 높은 분들이 어찌 그래 화산을 좋아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화산의 종류는 뭘로 결정되느냐. 이걸 내가 왜 안 하려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외우긴 외워라. 화산의 종류는 누구 때문에 결정되느냐 하면 누구? 마그마 종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마그마 종류는요. 마그마가 결국 굳으면 누가 되지? 돌이 되는데 마그마가 굳은 암석을 그거를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화성암의 종류로 나눈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화성암의 이름을 따서 마그마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화성암은 성분상으로 봤을 때, 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마그마의 성분이 화성암의 성분이에요. 됐니? 성분으로 구분합니다. 뭐로 구분한다고? 성분으로. 그래서 이 성분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게 우리 1학기 내용에 있긴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SiO2가 아니고 SiO4 사면체라는 게 나옵니다. 됐나?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원소 화합물입니다. 됐니? 그래서 SiO2 함량에 따라서 뭐로 나뉘어지느냐 하면 화강암, 뭐라고? 화강암 또는 유문암. 됐죠? 그 다음에 안산암, 뭐라고? 안산암 또는 섬노감. 그리고 현무암 또는 반려암. 됐어요? 각각 몇 개씩 있노? 성분에 따라서 얘들 둘이 같은 거예요. 안산암, 현무암도 성분은 어떻다? 같아요. 현무암하고 반려암도 성분은 어떻다? 같아요. 최소화하면 6종류예요. 몇 종류? 6종류인데 성분상으로 보면은 크게 3그룹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그마 이름은 크게 뭐라고 얘기한다? 황암질 마그마 할 때도 있고 얘만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됐니? 그 외에는 뭐? 안산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돼요. 됐나? 일단 이름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럼 이래 됩니다. 마그마 종류인데 결국 성분 함량으로 갈라치는 거예요. 됐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화산은 뭐 내뿜고 화강암질, 어떤 거는 안산암질, 어떤 거는 현무암질을 내뿜는데 그거에 따라 어떤 물리적 현상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종류는 첫 번째 SiO2 함량으로 보면 SiO2 함량이 어떨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SiO2 함량이 어떨 수도 있다. 적을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중간 이렇게 되겠지. 보통 참고로 말하자면 전체 마그마 성분 중에 66% 이상의 SiO2 함량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놈. 그 다음에 52% 미만이 되면은 뭐 적은 놈이에요. 52에서 66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고 중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한다?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거는 마그마. 그 다음에 SiO2 함량은 중간이면은 안산암질. 그 다음에 적으면은
현무암질. 즉 적으면 그 마그마가 굳어서 현무암이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됐나?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1학기 때 이성환 선생님한테 정말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알았어. SI 몇 쪽이고?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니까 또 씨발 갑자기 괴롭지. 20번 아닌데. 아이가? 맞는? 아닌데? 아, 아니구나. 미안. 교소 몇 쪽인지 모르나? 다시 물어볼게요. 탄소 몇 쪽이고? 탄소 14족 되겠습니다. 됐나? 규소도 14족 되겠습니다. 됐나? 14족 원소의 특징은? 체외각 전자요? 4개. 원자가 전자? 4개. 공유 가능 전자? 4개. 그래서 공유 결합을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무조건 4개를 채워야 됩니다. 단일 결합으로 4개가 형성될 수도 있고 이중 결합 2개로 될 수도 있고 CO2처럼. 됐어? 마찬가지로 규소도 14족이기 때문에 최대 공유 결합을 4개까지 가지게 되고 특징이 여러분들 1학기 때 생물을 할 때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원소가 누구야? 탄소잖아. 탄소의 공유 결합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탄소가 한꺼번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탄소화합물이죠. 맞아요. 규소도 마찬가지야. 땅덩어리 우리 지각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암석이 많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규소 간의 공유 결합이 어떻다? 졸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하고. 됐나? 됐어? 중요한 건 그거야. 잘 들어. 규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규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합력이 셀까요? 약할까요? 마그마 속에. 일반적인 금속이 추가적으로 녹아 있을 수 있거든. 금속이 많은 것보다 규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유 결합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 다양해지고 커지겠지. 따라서 결합력이 상호간에 어떻게 될까? 세지겠지. 맞아? 그래서 잘 들어. 같은 마그마라도 마그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성을 어떤 액성이고 상태가 액체죠. 액체인데 SiO2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성향을 취하게 되느냐 하면 결합력이 상호간에 세지. 그래서 끈적끈적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꿀물 있죠. 꿀물을 예를 들어서 물 한 숟갈에 꿀 한 숟갈, 꿀 2숟갈, 물 2숟갈 넣는 게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숟가락 푹 꽂아가지고 들어보면 물 2숟갈이면 올라오는 거 뚫고 뚝뚝뚝뚝 떨어질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꿀 2숟갈은 쭉 치즈 늘어나듯이 늘어나겠지. 잘 끊겨 안 끊겨? 안 끊기잖아. 맞아? 같은 액체라도 어떻다? 액체 상태라도 다른 물성을 지니게 되지. SiO2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역 같아요. 됐어? 나중에 쓸 땐 저랬어. 나 알았어. 답지에는 역 같다 쓰지 마라. 알겠나? 끈적끈적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러면 반대로 적으면 적을수록 뭐? 그렇죠. 얘는 물 같은 거예요. 끝났어. 이것만 어느 정도 반틈 정도 이해했으면 나머지는 졸라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어라. 역 같은 놈하고 물 같은 놈을 동시에 주사기에 넣고 어디에 넣고?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 앞에 바늘은 빼고 앞구멍을 내가 손가락으로 막은 다음에 뒤로 쭉 잡아뺀 상태에서 쭉 힘을 줘서 밀어. 처음엔 밀려 안 밀려? 안 밀리지.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손을 빡 뗐어. 물 같은 놈은 어떻게 돼? 바로 그냥 쭉 하고 나가지. 막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꿀은 역 같은 새끼는 어떻게 돼? 찔끔찔끔 겨우 나가다가 한 번씩 어떻게 될까? 퍽 하고 양이 퍽 하고 튀어나갈 수 있겠지. 이해되나?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지나? 됐어요? 똑같은 거야. 지각 내부에 SiO2 함량이 많은 마그마하고
SiO2 함량이 적은 마그마가 있는데 둘 다 위로 분출하는 압력을 받았다 칩시다. 됐어요? 일단 SiO2 함량이 적은 놈은 어떻게 되냐면 약한 틈이 있으면 거기에 샘물 솟아오르듯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나와서 쭉 퍼져요. 알겠니? 그래서 뭐가 없다. 화산인데도 불구하고 폭발이 없어요. 왜? 미는 족족 잘 밀리니까. 그럼 쭉쭉 나와가지고 나와서 시간 지나면 굳고 이래 되는 거야. 됐나? 근데 역 같은 놈은 밀면 잘 밀려 안 밀려? 안 나가? 안 나가? 확 밀었더니 어떻게 돼? 파방 하고 뜨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출 방식이 무슨 방식이? 분출 방식이 얘는 폭발형이에요. 얘는 조용한 유출형 되겠습니다. 됐니? 가운데 놈은 뭘까요? 가운데 놈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묻지는 않을 텐데 혼합형입니다. 뭐라고? 희한한 게 이래요. 이게 얘들이 녹는 점이 좀 달라. 뭐라고? 성분에 따라 막 그 녹는 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래 돼요. 안산암질 정도 되면 밀면요 올라오는 도중에 화강암질이 빨리 굳을 수도 있고 안 굳을 수도 있거든. 안 굳으면 뭐처럼 될까? 물처럼 한번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화강암질이 굳어보면 어떻게 된다? 퍽 하고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요. 물론 그게 규칙적인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평평한 곳에다가 물을 쭉 떨어뜨리면 물이 어떻게 돼? 쭉 퍼지죠. 끈적끈적한 꿀을 떨어뜨리면 고기를 삑 해서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되지? 쌓이죠. 맞나? 그래서 화산체의 크기가 아니라 경사도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 화산 산사면의 경사도가 누가 급할까? 누가 급할까? 화강암질이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야. 됐니? 분화구는 빼고. 그럼 얘는 넓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얘 높이가 얘 높이보다 높나? 그건 아니에요. 가로 세로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됐나? 그래서 화강암질이 만든 화산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종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무슨 화산이라고 한다? 종상, 세로종. 뭐 세로로 발달했다 이래 되고 옛날 종이 너 저 에밀레종 같은 거 이래 생겼잖아. 실제로 진짜 유문암질 마그마로 만들어진 화산을 보면 멀리서 보면요 쭉 서 있어요. 위에만 이제 이렇게 꼭다리 부분이 분화구로 돼 있고. 됐어요? 그 다음 얘는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야. 저게 멀리서 보니까 이래 커다란 쟁반이나 뭐 대접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엎어 놓은 모양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보다 뭐를 먼저 생각했냐면 방패를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다고? 방패 있잖아. 방패를 이렇게 엎어 놓으면은 그 정도의 완만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한자로 쓰면은 순자를 써서 이거를 순상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가운데 놈은 이거하고 좀 전혀 달라요.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됐죠? 대표적인 예가 현무암질인 경우가 우리나라 한라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는 뭐는?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어요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제주도는 한라산 그 자체입니다. 전체가 이렇게 넓게 쫙 펴진 거. 됐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생화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올레길 같은 데 보면 중간중간에 솟아오르는 과정 중에 걔도 가지를 칠 거 아니야. 튀어나오는 게. 그런 게 중간중간에 터져나온 분화구를 기생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굳이 종상화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울릉도예요. 어디? 울릉도 성인봉이라고 있어요. 그게 화산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걔는 진짜 이렇게 뾰족하게 섰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암석을 조사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안산암질에 의해서 나온 성층화산은 대표적인 게 누구냐? 일본의 후지화산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이거 말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이해됨?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든 게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SiO2 함량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화산의 종류는. 됐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화산 분출 물질 잠깐 얘기하고 지진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분출물은 필요 없는데. 보고 필요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지진 넘어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질문? 도연서 씨방울 졸라 뜨거네. 아 잠깐 실수했다. 편집 좀 했는데. 됐죠?